안녕하세요. 코인의 재구성 PD 신영만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안 올라와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셨죠? 네, 사실 출연자분이 개인 사정으로 채널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소주가 땡기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직접 짱구 아빠의 얼굴을 빌려 나오기로 했습니다. 새 출연자를 구하는 것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시는 이유는 특정 얼굴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 때문이잖아요.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든 건 저입니다. 앞으로도 콘텐츠의 깊이는 변함없이 코인은 못 말려로 다시 시작합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XRP 차트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차트는 멈춘 것 같은데 왜 리플 주변의 기업, 제도, 결제 인프라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을까요? XRP 현물 ETF 자산 10억 달러 돌파, 리플 기업 가치 500억 달러로 급등, 마스터카드가 공식 파트너로 리플을 진, 브라질 법인 설립에 전면 라이선스 신청,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격이 안 움직인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많은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질문 하나를 파고들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리플, 그리고 미국. 따로 보면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에 놓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 큰 그림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코인은 못 말려. 2026년 2월 11일 일론 머스크는 XAI 전체 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X머니는 모든 돈이 모이는 곳, 모든 화폐 거래의 중심이 되는 곳,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단순한 결제 앱 출시 얘기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X라는 플랫폼을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의 허브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챗페이가 메시지와 결제와 쇼핑을 하나로 묶었듯 X머니로 미국 버전의 슈퍼앱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X머니의 실제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3월 기준 제한 베타로 출시된 X머니는 무려 6%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시중은행 보통 예금 금리가 평균 0.5% 안팎이라는 걸 감안하면 솔직히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람 모으려고 일단 퍼주는 거 아닌가? 자금 유치를 위한 편법 아니야? 실제로 출시 자료에는 이 6%가 프로모션 성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치금은 크로스 리버뱅크에 보관되고 FDIC, 미국 예금자 보호제도로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실제로 보호됩니다. 정식 라이선스 구조 위에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6%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머스크가 X머니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유저를 끌어당기려 하는지. 현재는 암호화폐 없이 철저히 법정화폐 기반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활주로만 완성해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엑스페이먼트 LLC가 미국 41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송금업 허가를 이미 확보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항 활주로는 이미 완성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비행기가 뜰 것이냐. 법정 화폐 지갑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가 선언한 모든 화폐 거래의 중심이 되려면 P2P를 넘어 글로벌 송금, 기업 결제, 크로스보더 정상까지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왜 머스크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만 항상 똑같은 이름을 붙여왔을까요? 머스크가 지금까지 만든 사업 이름을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1999년 온라인 결제 스타트업 X.com, 나중에 페이팔로 합쳐지지만 머스크에게 이건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 2015년 전기차 SUV 모델 X, 2023년 트위터 인수 후 전체 법인을 X코프로 재편하고 도메인도 X.com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26년 X머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머스크 본인이 오래전부터 X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붙이는 이름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로켓이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고, 소셜미디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X와 돈이 같은 문장 안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X머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맥락이 있습니다. 리플, 마스터카드, X머니. 이 세 플레이어는 공교롭게도 전부 미국을 무대로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리플 본사는 샌프란시스코, XRP 현물 ETF는 미국 규제 프레임 안에서 승인됐고, 마스터카드는 뉴욕을 거점으로 전 세계 결제망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관계는 갈등이 있었다가도 다시 합을 맞추는 묘한 동맹 구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X에 띄운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 검토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고, 트럼프 본인도 일론 머스크를 아주 좋아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규제 바깥의 반항아들이 아니라 규제를 안에서 다시 설계하려는 플레이어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XRP 현물 ETF 승인, 마스터카드의 크립토 파트너 프로그램, 엑스머니의 사실일개주, 라이선스 확보, 이 흐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판의 한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은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머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은행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크로스 리버 뱅크.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미국 핀테크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대관 은행으로 통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핀테크 서비스의 실제 자금이 이 은행을 통해 움직입니다. 엑스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엑스머니에 예치한 돈은 이 크로스 리버 뱅크에 보관됩니다. FDIC, 미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로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됩니다. X의 화려한 폰트 뒤에서 실제 자금을 보관하고 정산하는 인프라가 크로스 리버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DIC 보호.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엑스머니는 지금 미국 거주자 대상 제한 베타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령 향후 글로벌로 확장되더라도 FDIC는 미국법 기반의 보호 제도입니다. 25만 달러 보호라는 말이 안심처럼 들리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바로 밖의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크로스 리버뱅크는 2014년 리플 프로토콜을 도입한 미국 최초 은행 중 하나입니다. 당시 크로스 리버뱅크는 웹의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전통금융의 보안과 준법을 갖춘 인프라를 위해 리플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 측도 이를 미국은행 커뮤니티로 프로토콜을 확장하려는 교두보라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엑스머니의 자금은 크로스 리버뱅크에 보관됩니다. 크로스 리버뱅크는 10년 전부터 리플 인프라를 운영해왔습니다. 즉, 엑스머니의 뱅킹 백본 안에는 리플 레일이 이미 깔려있다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곧 XRP를 쓰겠다는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크로스 리버뱅크가 과거에 리플을 썼다는 사실과 엑스머니가 지금 그 레일을 실제로 활성화할 것이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쓸 수 있는 배관이 이미 벽 안에 묻혀있다는 것. 배관공이 집을 지을 때 수도관을 미리 묻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물을 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배관이 실제로 활성화될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크로스 리버뱅크의 또 다른 행적을 보면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크로스 리버뱅크는 리플만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행은 비자와 함께 USDC,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즉 1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정산하는 파일럿 실험도 진행해왔습니다. 엑스머니의 결제 네트워크가 바로 이 비자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엑스머니, 비자, 크로스 리버뱅크 이 세 축이 이미 연결돼 있고 크로스 리버뱅크 안에는 리플 레일과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상 경험이 모두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모든 화폐 거래의 중심을 만들겠다고 할 때 글로벌 송금까지 확장하려면 지금의 달러, 지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스위프트를 쓰면 수수료가 비싸고 2일에서 5일씩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르고 저렴한 정산 레일이 필요합니다. 리플과 솔라나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빠른 결제 최종성,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기관이 이미 테스트한 국경 간 송금 레일, 사용자는 달러만 보지만 뒤에서 블록체인이 정산을 처리하는 구조, 기술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설계가 이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X가 공식으로 리플이나 솔라나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애정, 테슬라 굿즈의 도지 결제 수용 같은 것들도 추측의 근거로 삼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구조가 이미 이렇게 짜여 있다는 것. 그리고 리플 역시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최근 리플에서 벌어진 일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XRP 현물 ETF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ETF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펀드인데 XRP를 직접 사지 않고도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가 XRP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카네리 캐피탈, 그레이스케일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현재 4억 7,800만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 최단 기간 10억 달러 AUM, 즉 운용자산 총액을 돌파한 기록입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리플은 현재 기업가치 500억 달러로 자사주를 매입 중입니다. 7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11월 400억 달러 가치 평가에서 불과 몇 달 만에 25% 뛴 수치입니다. 투자사로는 시타델 증권,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글로벌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재밌는 건 XRP 가격이 이 기간 동안 1.3달러 부근에서 횡보했다는 겁니다. 가격은 잠잠한데 기업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투자자들이 XRP 가격보다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사고 있다는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전세계 결제망을 가진 마스터카드가 85개 이상 암호화폐 기업과 함께 크립토 파트너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는데 리플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됐습니다. XRP를 브릿지 통화, 즉 서로 다른 화폐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자산으로 활용하고 RLUSD라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신용카드 결제에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RLUSD의 운용 자산은 현재 1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VASP 라이선스, 즉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면서 크로스보더 결제,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전면 론칭했습니다. 브라질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픽스와 연동해 아시아, 남미 간 기업 결제 루트로 확장하는 포석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지금 자신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레일임을 증명하는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머니가 리플 레일을 쓸 것이라는 건 아직 공식화된 사실이 아닙니다. 크로스 리버 뱅크가 과거에 리플 인프라를 운영했다는 사실, 구조적으로 연결 가능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가능성과 사실 사이의 거리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엑스머니가 확장 단계에서 리플 대신 솔라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독자적인 정산 레일을 새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머스크의 성향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흥미로운 이유는 구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지 결과가 확정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XRP 가격 측면도 봐야 합니다. 현재 지지선은 1.30달러, 주요 저항선은 1.50달러입니다. 크립토퀀트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잠재적 매집 신호가 포착되고 있고 고래 지갑수도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ETF 순유입이 제로에 가까운 구간도 있었고 전체 손실 물량의 60%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함께 존재합니다. 긍정 요인만 보는 것도 부정 요인만 보는 것도 둘 다 판단 오류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이렇습니다. 기간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리플의 실사용 인프라는 확장 중이며 엑스머니와 구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공식화된 연동 발표는 없고 가격은 저항선 돌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날이 밝아버렸네요. 투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집은 남들이 아직 그 동네를 모를 때 사는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동네가 어디인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 집이나 살 수도 없고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엑스머니의 배관 안에 리플 레일이 이미 묻혀있을 수 있고 리플 스스로도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포석을 빠르게 깔아가고 있다는 것. 이 흔히 엑스머니의 글로벌 확장 시점과 맞물린다면 지금의 횡보는 폭풍전에 고요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따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인 몸 달려